자, 강경화가 남편이 이 시기에 요트를 사러 갔다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진중권이도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 아니다. 이 세상이 언제부터 진중권이가 동네 개가지서도 판정을 내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언론들이 적당히 진중권을 입을 빌어서 적당히 정권을 비판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이 위험 부담을 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 진중권이가 그래 말했다고 이 문제가 덜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이 강경화의 지금 집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큰 문제가 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있는 집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임대업을 할랬다. 그걸 할 때 하더라도요, 마누라가 외교부 장관하고 있는데 지금 하겠다고 그걸 알아보고 다닌 것부터도 문제고, 남편이 그리스에 사러 가고 미국에 사러 가고 이 코로나 와중에 그런 거를 한다라는 것이 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에 언제 법만 그렇게 따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이 한 행동 중에서 자식 스펙한 것 중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무혐의가 나온 조국의 자기 자식을 스펙을 키워주기 위한 행동이 설사 법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비판의 대상이 아닌 겁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그 사람이 해왔던 말과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법을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가 아닌 얼마든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이 가족은요, 연 수십억의 그 지유지 부담을 국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 공간부터 외교부 장관이 쓰고 다니는 파티 비용 아마 대통령 다음으로 많이 쓰고 다닐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게 외교부 장관인데 그렇게 많이 하면 그 대가로서 그 처신은 신중해야 될 부분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경화가 뉴욕에서 귀국하면서 항공료로 1,011만 6천 원을 전액 예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으로 2017년 5월에 임명을 받았어요. 그때 강경화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이 되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관 취임하러 이제 오는 비용도 1,011만 6천 원이에요. 이건 뭡니까? 편도잖아요. 이거는 1등석이죠. 자, 한국으로 와서 청문회를 거쳐야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도 정식으로 된 게 아니고 청문회 하러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자, 장관 할래요? 예, 할게요. 그때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청문회를 하게 와가지고 지금 이 청문회 팀과 조인을 해서 준비를 하세요. 요렇게 통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가 세계에 어디에 있던 청문회 하러 와서 이제 장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는 그거는 지 비용으로 해야죠. 그래서 과거에 스웨덴에 있다가 귀국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 2019년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귀국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즉 박근혜 정권 때 후보자 하다가 하도 괴롭혀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나간 사람 있지요. 그래서 이 청문회 전에 그만둔 사람, 이 사람도 다 자기 비용으로 한국에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장관 후보자로 한국에 오면서 1등석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1,011만 6천 원이면 뉴욕에서 서울까지 편도로 1등석 아니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위장전입 의혹 등에 휩싸여서 지금 세무회계 분야 자문료 150만 원,
심지어 휴대전화 임차료, 그러니까 청문회 할 때 휴대전화 임차료까지도 18만 4천 원까지도 전부 정부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엄청난 뺀질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지돈 10원도 안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장관쯤 된다면 지 의혹이 생겨서 지가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그 자문을 받는 거를 지돈으로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의혹 없이 청문회를 해서 들어간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공인으로서의 행태를 본인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식이 말입니다. 이하여고 사택, 예? 이하여고의 교장 사택으로 주소를 옮겨놨다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거제도에 있는 뭐 땅도 남편이 난리가 났고요. 자, 그래서 이 거제도 땅에 대해서도요, 임야가 16,000평방미터 정도가 있는데 신고 가액은 2,300만 원이랬습니다. 퇴직 후에 나무 심고 뭐 이러려고 했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죠. 청문회에서 자녀가 거제도에 소유한 땅에 2층 단독주택을 지었고 공시지가가 73배가 폭등해 사실이 드러나서 시끄러웠습니다. 이 주택에 그 남편 이 교수가 한동안 살았어요. 강경화는 주택을 아이들 명의로 한 것은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자주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근데 이일병이라는 사람은 블로그에다가 거제도 중심부와 동부면을 연결하는 계룡산 터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2021년까지 예상대로 완공될 거다. 이래저래 거제집과 임야 판매를 위해 좋은 뉴스다. 그러면서 이 글을 올렸고, 이 사람은 지난해 2월에는 거제도로 옮겼던 주거지를 다시 서울로 이전했다. 그래서 스스로 거제도는 주거보다 투기 목적으로 했다는 게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경화가 청문회 준비에 전임 윤병세보다 7배나 많은 2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한 1등석으로 추정되는 비행기 표값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의혹 자문료까지 다 얹어서 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경화가 외교 안보 장관들 이 정권에 이 회동이 있었는데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런 자들 장관급들이 4, 5명이 모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대북 관련 문제와 미일 중러 대책 이런 걸 논의했겠죠. 주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 회동이 2번이나 있었는데 강경화는 여기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강경화는 바빠서 열에 달하고 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의 장관급 인사 회동에 강경화는 아예 빼놓고 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경화는 얼굴 마담이고 역관 강경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북한 그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났던 23일 새벽에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도 강경화는 배제됐다는 겁니다. 강경화는 국회에 가서 23일 낮인가 언론 보도를 통해 이걸 처음 알았다. 베트남 출장을 다녀와 21일부터 재택근무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일 새벽 1시, 오전 8시 두 차례 관계장관 회의에 불참했다. 안보실에서 연락도 하지 않아 강경화 대신에 요즘 최고 실세인 최종원 1차관조차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강경화가 해외 출장 후 휴가 중이라서 참석 안 했다 이러는데, 결국은 지금 이 정권에서 강경화는
뭐 외교니 뭐니 이런 게 필요도 없고요. 안보니 뭐니 이런 걸 알 필요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결정권도 없고 웬만하면 그냥 빼놓고 이야기를 하자 하고 굳이 이야기를 시키는 거는 이제 대통령의 뭡니까? K방역 홍보하는데 홍보맨으로 역할만 시키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외교 장관이 올해 외국에 나간 게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베트남 5개 뿐이고 이 가운데 양자 회담은 영국에 가서 복지부 장관을 만났어요. 외교 장관이 아니라 외무 장관이 아니라 독일의 외교 장관 대화, 베트남 장관 회담 등 3차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는 미국의 국무장관, 출장 횟수 15번, 방문 국가 38개국이다. 일본 외무상은 8회 출장에 16개국 방문했다. 중국의 왕위는 5회 출장에 16개국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화가 지금 외교부가 받은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급 C를 받았다. 그래서 외교력도 실종되고 있고 그야말로 이미지를 가지고 세련된 무슨 이 외교를 한다라고 이렇게 비춰졌지만은 실제로 실력도 없고 업무 능력도 없고 얼굴 마담 역할만 하고 K방역 가지고 지난번에 진단키트 뭐 미국에 수출하니 안 하니 이런 일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요 폼페이오는 지금 한국만 빼고 일본에서 자 인도, 일본 그리고 이 호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쿼드 그룹이라고 해서 아시아 전체가 중국에 맞서야 된다. 중국 공산당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코로나 와중에도 일본 방문을 강행했다. 그래서 이 4개국이 쿼드 그룹이 연례적으로 회의하고 정례 기구처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압박을 하는 거죠. 한국 너네들은 어떻게 할래? 압박하는 겁니다. 강경화는 여기에 대해서 정권의 입장을 눈치채고 좋은 생각이 아니다 했다가 폼페이오가 지금 한국 방문을 거부했어요. 지금 무슨 김현종이가 미국 가가지고 방위비 협상하고 핵 잠수함을 딜을 해서 핵 잠수함이 될 것처럼 바람 잡고 있는데요. 제가 들으니까 되기는 개뿔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핵 잠수함 한다고 미국 설득한다? 지금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 서방, 우방에서 거의 고립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실력도 무능하고 사생활도 지금 문제가 있고 가족들도 지금 문제가 있는 이 강경화를 그야말로 이대로 둬서는 되느냐? 저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유주의를 따지려면요. 공직에 있지 말고 자유주의를 따져야 돼요. 연 수십억을 품위 유지 때문에 쓰는 외교부 장관 가족이요. 자유주의를 따지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강경화는 그냥 그만두고 미국의 남편 그 요트 사면 거기 타고 같이 다니세요. 요트나 타면 되지 뭐 하려고 한국에서 장관을 헤쳐먹습니까? 우리 사회가요. 높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과거에요. 미국의 무슨 문우신입니까? 재무장관이 해외로 가면서 마누라가 화롭게 옷을 입고 가고 전용기로 또 빌려서 가고 이랬다가 욕을 바가지를 먹었어요. 문우신이 부자예요. 지돈 갖고 해도요. 욕을 먹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의 이 강경화 남편의 처신은 그건 강경화의 무능과 더불어서 더 이상 저런 여자가 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